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면 세포 안에 탈수도 예방을 하고 산성화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막 일어나자마자 산성도를 체크를 했을 때 6.7 이하면은 산성화가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30분 후에 체크를 해요. 일어나서 그때 체크를 했을 때 7.0 이하면은 일단 산성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뭘로 해결할 것이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암 환자는 암세포는 계속 젖산을 통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암세포 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법이란 말이에요. 생존법.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산성 물질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먹는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면은 어때요? 우리가 젖산을 만들잖아요. 단백질이면 아미노산,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 산성 물질을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식품 같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미네랄을 저는 이제 우리 암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미네랄이 이렇게 몸을 산성화를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암을 억제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칼륨이 알칼리성 미네랄이라고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알칼리토. 그래서 약간의 알칼리를 띈다. 그래서 알칼리 양 미네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그럼 칼륨이 많은 음식이 주로 어떤 거냐? 고구마나 비트, 그다음에 바나나, 토마토, 키위, 막 이런 부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잘 마셔야죠.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물은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가 좋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래요. 물을 많이 마신다 해가지고서 완전하게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면 세포 안에 탈수도 예방을 하고 산성화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산성화를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사실 물은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물도 영양소에 들어가요. 우리는 물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6대 영양소 속에 6번째 물이 들어가요. 근데 물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한 물이나 내 몸 안에서 사용한 물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화장실에 변기 못 내리죠. 그래서 냄새 못 나요. 주방에서 음식 나서 그릇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어때요? 막 싱크대 위에 막 설거지 안 하면 그릇 쌓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막 파리도 날릴 수 있고. 그럼 내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병도 발생할 수 있겠죠. 내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에너지를, 특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산화물들을 밖으로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돌연변이가 안 생겨요. 변이가 유전자. 암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산화물들이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산화물들이 빨리빨리 배출을 하려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보통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데 암 환자들이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물만 잘 마셔도 우리가 세포를 갖다가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물을 그럼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을 그냥 우리가 정수기 물을 먹을 건가? 정수기 물 속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수나 이런 미네랄 워터 이런 경우에는 물 속에 미네랄이 있어요. 내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 세포에 물이 가야 돼요. 세포까지. 그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혈관에까지 가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시면 세포에는 안 가요. 왜냐하면 세포에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갈 때는 미네랄이 있어야 미네랄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을 마실 때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같은 것을 먹는 게 낫고 아니면은 약수, 물만 잘 마셔도 정말 암을 치료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평소 때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물 습관이 좋은 분들은 암에 잘 안 걸려요.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항암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불면증부터 해서 뭐 구토, 뭐 근육통, 뭐 탈모, 손발 저리는 거, 뭐 설사, 변비, 구내염 이 수많은 부작용들을 동반하고 있는 게 항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번 할 때 그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암을 하면 프로토콜대로 해서 딱 몇 가지 정해진 대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와가지고 컴바인드 세라피라는 거 병행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병행요법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학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외에 환자들한테 항암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은 일단은 항암을 할 때 장 기능 개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하는 동안에 장은 엉망되거든요. 이거 수술하고 항암을 해서 엉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니에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들을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장 손상을 막아주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따라가야 항암제의 효과가 높아져요. 그거는 장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장하고 면역하고는 아주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 면역이 같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면역을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암하고 싸우는 것은 항암제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가서 같이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암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상세포는 잘 살고 암세포는 살지 못하는 내 몸 안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보면은 그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몸 안에서는 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 항암제 내성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을 하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없는 경우에 내성이 잘 생긴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면역 항암제는 가격도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 돈을 들이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효과가 극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 아주 조금만 노력을 하면 좋게 할 수 있는 게 장 기능 개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가면 면역 항암제의 내성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효과를 높여줄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라든지 세포 독성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완해서 저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축을 본다고. 하나는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방법,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가장 어떻게 보면 포크에 집어내주는 개념이에요. 이거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항상 면역이 따라가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 포크에 집어줬어요. 그러면 남은 놈 있으면 면역이 잡아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어떤 신호가 유전자가 신호를 줘. 그게 변이된 유전자죠. 그러면 이 유전자의 신호를 차단시켜줘야 돼. 이게 차단시켜주는 게 되게 우리 채식이라든지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항암을 할 때 같이 써줘가지고 신호를 또 차단시켜주고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맞춰주면은 항암을 할 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내고 할 때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그 고통에 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아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가 쉽고 또 항상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은 절대 우리가 밥 먹으면서 국 안에 들어있는 물, 그 다음에 어떤 녹즙을 먹는다? 녹즙 속에 들어있는 물, 그리고 식사를 막 하고 나서 먹는 물, 그거는 내가 마시는 물량이라고 치면 안 돼요. 이 먹은 음식이라든지 이걸 처리하기 위한 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은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를 우리가 빈속이었을 때 먹는 물량이고 그 정도는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이에요. 그런데 물이 그러면 왜 중요하느냐? 사실 우리가 환자들, 암 환자들이 이 세포 검사를 해봐요. 세포 검사를 하면은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세포가 탈수가 되면은 어때요? 이게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이런 세포가 암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발생 연령이 약간은 어느 정도 50세, 60세 이 정도 돼야 암 발생이 많아지잖아요. 이러한 그렇게 발생이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포 탈수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일단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이 산화물이 우리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노폐물이에요. 찌꺼기. 이런 부분들 바깥으로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나가야 돼요? 물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없게 되면 이 안에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찌꺼기가 쌓이고 그러면 이 세포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개 그 안에 있는 DNA, 유전자가 손상을 받는다면 변이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될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면역세포에서 또 탈수가 일어난다.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생겨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충분해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지고 특히 암 환자 경우에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탈수가 많이 되면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중요한 거는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네랄들이 산성이라든지 알칼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이라든지 어떤 유전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절해 주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미네랄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물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우리가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 약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정수기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녹차를 가서 타서 녹차물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연잎차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우리 파이토케미칼들이 미네랄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물들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물이 있어야 어때 해독이 돼요. 몸 안에 찌꺼기 같은 게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게 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포 탈수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포 탈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물을 그냥 물만 마시면은 세포 탈수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수가 됐어? 그럼 물만 마시면 돼.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 실제 세포 안의 탈수는 절대 물만 마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은 스스로 세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물이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칼륨이 우리 세포에서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 소금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칼륨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생리 반응을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알칼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칼륨이 많은 음식은 되게 뭐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고구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이고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같이 섭취를 하면
탈수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독 그리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도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써요. 물만 가지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생각보다 물을 안 드십니다. 물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1.5에서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를 미네랄이 들어있는 생수를 마시는 게 좋고 없다면은 여러 가지 찻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 그러니까는 뭐 비타민 나무라든지 아니면 연잎이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마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알칼리수. 알칼리수를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알칼리수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크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칼리수는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서 물을 산성하고 알칼리로만 분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아니거든요. 미네랄이 아니다 보니까 혈액에만 알칼리로 바꿔줄 수 있는데 세포에서 바꿔주는 기능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칼리수보다는 이렇게 미네랄을 가지고서 조절을 하고 또 미네랄 중에서도 세포 안에 물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는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시원스럽고 좋잖아요. 그런데 찬물은 따신 물하고 비교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을 떨치죠. 우리 면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좋죠. 그런데 찬물을 마시게 되면 체온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